안토니오 세라노의 하모니카 연주곡 One Day in Your Life 들으셨습니다. 하모니카 곡은 언제 들어도 참 좋죠. 이거 정말 재밌죠. 이분법적이고 양분법적인 건 모두 다 우선은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와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과 몸은 달라, 이렇게 이분한다거나 땅은 아래에 있고 태양은 위에 있지, 남성과 여성은 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래서 바시슈타라는 그 요가 경전에선 안도 박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실제로도 없고 심지어 공해도 없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셨는데,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의 개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유 그러면 무를 우선은 먼저 개념에 두는 거잖아요. 그런 공의 개념과도 이어지지 않는가 싶은데요. 어떤 우주 비행사가 달을 보면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달에 딱 도착하고 나면 그럼 다시 땅을 보면서 저기를 또 갈 수 있게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는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한 것인가, 땅을 보고 기도를 한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나누지 않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냥 땅에도 기도하고 하늘에도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상식적이야 라고 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구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선 그 잘못된 개념과 구분을 먼저 깨야지만, 그래야지만 탄트라 또는 쿤달리니 요가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 예로 쿤달리니가 물론 몸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편제에 있기 때문에 꼭 안에만 있다라고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점 내용이 재밌어지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머 나도 이럴 만한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냥 일상 용어로 잘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서 심리학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볼까 하고 이제 좀 준비를 했어요.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보통 이러죠. 아, 나 싫어. 나 거기에 트라우마 있잖아.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면 정확한 단어를 쓰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말로 인해서 질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말로 인해서 증상이 좋아지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기반을 두고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좀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요, 부담되거나 싫거나 괴로워 이럴 때 이제 보통 사용하는데요. 이 역사와 원인, 해결점을 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재밌는 건요, 이 트라우마를 전공하는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분들이 워낙 많은데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궁에서 산도를 뚫고 나올 때 누구나 다 숨을 못 쉬고, 아, 이게 죽음의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그 순간 바로 트라우마를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어렵게 나온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궁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트라우마는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트라우마가 없어라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까지 얘기를 이 전문가는 했는데요. 트라우마의 역사를 보면 외상을 가리키는 말로 상처라는 그리스 말에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인데요. 처음에는 프로이드가 이거를 정신분석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냥 신체 조직에 생긴 그런 외적인 상처로 봤다가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영국 젊은이들이 많은 불안증,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하죠. 그 치료를 이제 고민했던 의사들이 포탄의 충격 때문에 나온 정신적인 문제다 해서 그때부터 심리적 트라우마가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전에는 심리적인 상처가 몸을 아프게 할 수는 없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관심이 좀 사그라질 때쯤 되니까 다시 2차 대전이 발발되잖아요. 이제 군인들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를 보고 항상 흥분되어 있는 걸 보면서요.
'아 이것도 뭔가 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든지 전쟁 신경증, 교전 피로증과 같은 얘기를 붙이면서 이게 트라우마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제 발전해서 트라우마라는 대중적인 그런 개념으로 잡히게 된 건데요. 그 이후에도 많이 있었죠. 뭐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체의 어떤 트라우마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1952 년에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정신과 진단 매뉴얼을 출판하면서 그 개념이 확고히 정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인제 신체적 심리적인 증상이 시간이 지나도 두뇌에 남아서 딴 데 남는 게 아니라 두뇌에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상처가 남을 때 생기는 질병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재경험된다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현실과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요. 불면증이나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상황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면서 분리되거나 해리되는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외부의 자극에 공포나 두려움, 나약한 분노, 슬픔, 죄책감 이런 정서 반응이 금방금방 촉발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특히 인제 대표적인 게 과각성이죠. 그래서 민감해진 신경계 때문에 쪼끔만 스트레스를 줘도 과하게 반응하면서 그러면 잠을 못 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짜증 내고 잦은 말다툼도 하고 참을성이 부족해지고 비판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또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기억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과도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보이고 항상 망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그래서 항상 초조 불안해서 이리저리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쪼금 불편해 이럴 때 "나 트라우마야." 이러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잠깐 스크래치 난 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질병이야."라고 이렇게 박아 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냥 "아 나 그게 조금 힘들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트라우마는 심박률이 증가되고 혈압도 높아지고요. 과호흡증이 나타나면서 식은땀도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일어나는 증상이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증상이지요. 그렇게 되면 유머 감각도 상실하게 되고요. 내면에서는 '난 죽은 사람 같아.'라는 그런 느낌까지 갖게 된다고 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무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항상 상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트라우마 해결점으로 가장 좋은 건 요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좀 움직이면서 긴장을 푸는 것, 그리고 그다음이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가가 좋은 건 말씀드린 그 모든 증상들의 첫 번째가 몸에 긴장을 가져와서 목 뒤 어깨가 결리고 척추가 무너지고 골반의 형태가 비틀어지면서 몸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요.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관절에 긴장을 가져오면서 외틀어진 모양, 균형이 틀어진 그런 자세를 유지해서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명상음악과 함께 트라우마에 도움이 되는 방법 함께 해 보실까요?